자, 요거 이제 볼게요. 자, 요거 가지고 있죠.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소유권? 그래요. 이제 보존느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우리 새 집 짓고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이 보존느끼 절차. 이거 8가지 배우죠. 우리 보존느끼는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단독이었어요, 공동. 그래요, 단독입니다. 근데 요게 나중에 이제 보존느끼는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 모든 느끼는 보존느끼를 기초로 이루어지죠. 그죠? 갑에서 을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파는데 아무나 오면 보존느끼를 받아주지 않죠. 우리 등기하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존느끼 할 때 나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제3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네 토지다, 내 건물이다라고 증명받은 서류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존느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존느끼로 갈 때 이런 쪽에 이제 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인데 우리 나중에 이렇게 대판 수식 그렇게 암기가 돼 있나요? 기억에 대, 니은에 판, 수, 시 이렇게 써 있죠. 또 시건방진자 이렇게 써 있죠. 네, 이렇게. 요 대는 대장이고 판은 판결서고요. 수는 수용이고요. 시는 시장 등의 확인 서면 가지고 보존느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자세하니까 지금 이 시간 쫙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할게. 그건 이제 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거 결론 먼저. 시장 등의 확인 서면 가지고 보존느끼 하는 것은 토지였어요, 건물. 그러면 뭐는 아니라는 거죠? 토지. 그래서 아까 거기 시건방진자 이렇게 암기돼 있어요. 무슨 건방진자? 시건방진. 그래서 이렇게 시장 나오면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나오면 안 된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대장이죠, 여러분. 토지대장. 아까 여러분 우리 토지대장 배웠죠, 그죠? 토지대장이 아까 신규 등록할 때 오른쪽에 좌측에는 표시상, 오른쪽에는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아까 토지 소유자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시켰어요. 소관청이 현장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시켰어요. 직접 조사해서 이렇게 대장에 등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신규 등록할 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토지대장에 이렇게 최초로 등록된 사람이 이렇게 소유자로 나온 사람이 있고 대장 들고 등기소에 와서 보존느끼 해달라고 오면 받아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법원에 가서 뭐죠? 판결. 여러분 내 땅 판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판결 받으면 이 판결서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나온 사람은 그 판결서 들고 오면 보존느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결의 종류가 3가지 있었죠, 그죠? 확인 판결, 이행 판결, 나중에 형성 판결이 있는데 이 보존느끼 할 수 있는 판결의 종류는 묻지 않아요. 어떤 판결이 돼요,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갈 거고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게 나와요. 토지대장이에요. 아버지가 소유자로 등록됐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아버지 아들들을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인? 상속인. 그러면 죽은 아버지 명으로 등기부에 보존느끼 올라갈 것이냐, 상속인 명으로 막바로 보존느끼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누구 명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들. 죽은 아버지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산 사람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나중에 태아 있거든요. 뱃속에 있는 애기도 등기부에 이름이 못 올라가요. 살아있는 사람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장에 이렇게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들은 이 대장 들고 오면 보존느끼 해 주겠다. 그게 이제 저기 여러분 그 어디에 나오죠? 우리 등기법에 그 4장에 잠깐 가볼게요. 예, 페이지 그 450페이지 있네요. (450페이지) 있어요? 예, 450페이지.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 가져오죠? 예, 기본서 가져오세요. 기본서도 요 내용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요 내용 그래서 그냥 등기부는 등기부가 있고 조금 지적 공부 더 있는 것 뿐이지. 자,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느끼는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첫 번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 예, 그 밖에 이제 포괄 승계는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 증명받은 자 이렇게 써 있죠. 지금 450페이지 지금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수용. 수용에서 소유권을 증명받는 자. 네 번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받는 자는 토지에 써요, 건물. 근데 여러분한테 토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우리가 아까 보존했게 할 수 있는 판결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확인, 이행, 형성 판결이 세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판결서 들고 와서 다 보존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보존했기는 잠깐 져볼게요. 우리 소유자들이 다 단독으로 가서 이 신청을 통해 서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우리 원칙에 예외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가 있다고 아까? 예외, 신청지 예외로서 내가 보존했기를 신청하지 않은데 등기하니 이렇게 내 집에 미등기된 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으로,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보존했기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직권은 등기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등기된 부동산에 법원으로부터 등기소에 들어오는 네 가지 등기가 있어요. 거기 네 가지 이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오는 네 가지 등기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압류냐면 가압류 이런 게 있어요. 또 가처분이 있거든요. 경매라고 있고요. 나중에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요거 해달라고 우리가 다 어디 찾아간다고요? 법원에 가요. 그럼 법원이 이 등기해달라고 등기소에 뭐 하는 거죠 아까? 촉탁에 부탁하러 가는 거예요. 왔는데 등기소에서 이 채무자 집에 유등기 해주려고 봤더니 이 집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등기하니 어떻게 해준다고요? 직권으로 요 갑 앞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요 나머지 요 등기들을 해주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럼 지금 몇 개예요? 네 개. 이게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네 개니까 우리 오지에 선당이니까 무슨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 등기.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직권 부분 있잖아요. 찾았죠? 가압이라고 써 있나요? 그게 가압류 등기죠. 그죠? 다 못 써가지고 가처 써 있어요? 그게 가처분이죠. 경매 이렇게 써 있죠. 임명 이렇게 써 있어요. 임차권 명령 등기예요. 그거 촉탁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직권 보존 등기 해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죠? 예. 자 이제 보존 등기 할 때 요 세 번째도 거기 중요한데 네 번째 필요적 임의적 있어요? 거기 뭐 신청 근거 조항은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우리 등기 원인과 날짜라고 써 있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갑에서요. 의료프로 지금 소유권이 매매 계약으로 처했으면 이 계약한 게 있죠. 그죠? 매매. 여기 등기 원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존했기는 누구 계약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 신청서에 뭐와 뭐를 못 적어요? 원인과 날짜 X 써 있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우리 보존했기 할 때 서로 갖다 줘야 되죠. 그죠? 뭐 거기 못 갖다 주는 거 뭐 나중에 볼 텐데 거기 등기필 정보와 인감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예, 아까 우리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단독 할 때 요구했어요. 공동. 근데 지금 보존했기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니까 안 가져가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가져가는 등기에 그 니은에 대장이라고 써 있나요? 예? 대장 가져간다고 써 있죠? 그게 중요한데 대장이 왜냐면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써보세요. 우리 보존했기는 제일 먼저 하는 등기죠. 그럼 표제부가 만들어지나요? 표제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지, 등기소에서. 그 석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표제부에는 지번, 지목, 면적, 아까 구조 이런 거 써 있었죠. 근데 등기소에서는 그 사람의 그 토지 건물의 지번, 면적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적혀 있는 게 뭐예요? 대장이지. 아까 토지랑 적혀 있었잖아. 지목 정식 명칭이 있고 면적 구하는 거. 그래서 표제부 만들기 위해서 보존했기 할 때 대장을 요구해요. 무슨 말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요. 요 대장을 요구하는 한 네 가지 등기가 있거든요. 아까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었죠. 맞죠? 우리 17번 등기. 맞아요? 그럼 표시란이 바뀐다는 게 뭐가 바뀌는 거죠? 지목, 면적. 맞죠?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그 땅의 지목 면적이 바뀐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할 때 그게 바뀌어 있는 지목이 바뀌어 있는 면적이 바뀌어 있는 대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17번 등기 가볼까요? 17번 등기 있어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이 있어요?
쭉 오다가 첨부정보 있어요? 어? 첨부정보에 대장이라고 써있나요? 그 대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보세요. 표지예배하는 등기 또 하나 있었지. 멸시 등기 22번 등기. 응? 거기 대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맞죠? 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장은 그냥 그거 그 정도 말하면 돼요. 보존회계 할 때 뭘 만들기 위해서? 표지문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장 요구하는 거예요. 지목이 바뀌면 등기소에서는 지목이 바뀐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목이 바뀌면 대장 요구하는 거예요. 멸시 등기는 집이 다 날아간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다 날아간 거죠? 그럼 대장이 먼저 이렇게 다 지워져 버려요. 그 지워진 대장을 갖다 달라고 등기하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니까 여러분 등기소에서 잠깐 좀 볼게요. 내가 집이 우리 집 멸실했다고요. 등기도 찾아가면 등기하는 우리 집 와요? 안 와요? 안 해요. 등기하는 뭐만 가지고 심사해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요. 등기소에 등기 안 와요. 등기가 서너 명 무슨 뭐 맨날 저기 현장에 와서 확인해. 실질적 심사 아니라겠잖아요. 그죠? 그 서류상 네가 멸시된 서류 그게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우리가 집이 날아가서 목조 건물 지으려면 다른 건물 지으려면 우리 건축물 대장이 2개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구청에 와서 확인해요. 구조 공무원이. 그래서 대장에다가 다 멸시됐다고 써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대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첨부 정보예요. 벌써 대장은 봐도 끝난 거예요. 지금. 아까 이해하면 돼요. 보존회계는 뭘 만들어주기 위해서? 표제부. 뭘 만들어주기 위해서? 표제부. 그 17번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에는 지목이 뭐로 바뀌는지 모르니까 밖에 있는 지목이 밖에 있는 대장 요구하고 멸시됐기도 표제부 하는 거니까 뭘 요구하고? 대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겠어요? 그렇게 아까 지금 첨부 정보에서 본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 각하사유 있었죠, 그죠? 1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서 나오면 똑같아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자, 각하사유는 거부하는 거죠? 이거죠, 여러분. 잠깐 해볼게요. 즉 보존회계 할 때 집 전부 가서 보존회계 할까요? 부동산의 일부 안방만 보존회계 줄까요? 전부예요. 거기 부동산 일부 X 써 있죠, 그죠? 부동산 일부 보존회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갑을병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세입질 수 있죠. 3억짜리 그죠? 그럼 지분을 가지고 있죠. 3분의 1씩. 맞죠?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갑이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집 3분의 1만 보존회계 해달라고 하면 받아줬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줘. 그래서 거기 지금 자기 지분만 X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존회계는 1 지분 전체가 나와야 된다. 제가 우리 몸통을 가서 한 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보존회계는 세 번째 출생신고잖아요. 이중을 출생신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중 보존회계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사유라고요? 그래요. 각하사유. 거부하는 거예요. 등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 등기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각하사유가 그런 표현으로 나온다니까. 그 똑같은 표현이 의미가 다른 것 뿐이지. 그럼 보존회계는 끝났네. 보존회계는 갑 구해줘요, 을 구해줘요? 갑 구해주겠죠. 소유권이니까. 소유권만 보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처음 하니까 주등. 그 잘 안 나오니까 그게 안 써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6가지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끝났어요? 보존회계가 끝났어요.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는 소유자가 바뀌는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근데 이전의 원인이 많죠, 그죠? 가장 대표 소수가 매매로 나오죠, 그죠? 그럼 매매는 계약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단독이에요, 공동? 공동은 권리자 의무자 가겠지. 그럼 권리자가 누구죠? 수인이죠, 그죠? 의무자가 누구예요? 토. 그리고 같이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쪽이 안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뭘 받을 수 있다고? 판결. 그래서 확정된 플러스 무슨 판결이라고 돼 있죠? 이행 판결 가지고 단독으로 가요. 나중에요. 여러분 아까요. 요게 이제 판결이 우리 등기법에 3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 3번. 자, 민법 186조에 보면 186조, 187조에 이렇게 나와요. 186조는 계약이거든요. 뭘 때? 계약일 때는 등기와 효력이 있다 그래요. 근데 민법 187조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상속, 판결, 공영징수, 경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등기 없이도 이제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판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냐면 형성 판결이에요. 무슨 판결? 형성. 우리가요 법원에 가서 이거 지금 심화 과정인데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등기법은 뭐 지금 해놓으면 다 끝나니까. 형성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 아까 보존느끼 판결서 가지고 보존느끼로 갈 수 있었죠. 했잖아요. 대판 수시에서. 이때 보존느끼 할 수 있는 판결은 판결의 종류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죠, 그죠? 어떤 판결서건 내 땅이다, 내 건물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그 판결서 들고 보존느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까 민법 187조 있다고 그랬죠, 그죠? 등기 없이도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권리 변동이라는 판결이 있어요. 그건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은 여러분이 뭐 해야 넘어와요? 등기해야 넘어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확정된 무슨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이행 판결이 단독 신청이라고 써 있죠, 그죠? 나중에 이 확정된 이행 판결서 가지고 여러분이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오거든요. 잠깐 볼게요. 이렇게 판결 나오면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다. 무슨 판결이 있다? 형성, 이행, 확인. 여러분 우리 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럼 요 셋 중에 하나를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1월 달에 이 내용 잘 설명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성 판결은 판결에서 막바로 권리의 막바로 발생, 변경, 소멸이 판결에서 일어나는 게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도로 옆에 갑을병이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죠. 맞죠? 근데 갑이요.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옆에다가 집을 지고 살고 싶어요. 도로 옆에. 근데 분할은 되게 협의 분할이거든요. 협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좋은 땅 찾으라고 하겠지. 그럼 재판상 분할을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원이 서로 제출하라 해서 법원이 확인해 봤더니 이 토지를 취득하는 공로가 요 순서대로 강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옆에 각 갖고 을 갖고 병 가자라고 법원이 판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요 부분을 각자 지금 갖는 이유가 그죠? 계약이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판결 때문에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성 판결이에요. 판결에서 막바로 권리 변동이란 그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형성 판결의 대표 선수가 공유물을 분할해달라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이제 형성 판결 대표 수고, 이행 판결은 말 그대로 의무가 있는데 채무자가 의무의 이행을 안 해줘서 법원이 대신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이행 판결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 계약을 통해 살 수 있죠. 그죠? 잔금 치렀어요. 근데 우리 등기는 공동을 오래죠. 그죠? 등기소에 가다고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이 친구가 등기소가 있는 의무 이행을 안 해주는 거야. 계약했고 잔금도 받았는데. 그럼 법원에 가서 나 계약금 치렀고 잔금도 치렀는데 등기 안 해주니까 이전액기 해달라고 이전액기 이행해서를 의리 제출할 수 있어요. 법원이 판단해봤더니 다 맞네. 그럼 법원이 판결이 나와요. 갑은 을한테 몇 월 며칠 이 물건을 명도하라, 인도하라 이런 판결이 나와요. 그걸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고요? 이행 판결. 의무가 있는데 의무 이행을 안 해줘서 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 판결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법원이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대표 소수가 자 우리 친상법에서는 친자 확인 소송이에요. 여러분 A라는 친자 아버지가 있고 스몰 A가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서로 아들이 아니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뭐 채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법원에 가서 스몰 A는 라지 A의 친자임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확인해서를 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법원이 이 머리카락 하나씩 뽑으면 이 머리카락 2개만 뽑으면 알죠, 그죠? 그거 못 뽑아가지고 2년씩 걸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모르나요? 옛날에 가정부식 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씩만 그걸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자 스몰 A는 라지 A의 친자임을 확인해 준다. 이게 무슨 판결? 확인 판결. 또 대표 이런 거예요. 자 집을 줬는데 갑이 자기 거라고 을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가서 갑이 이 건물은 내 건물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법원에 봤더니 토지장에 봤더니 갑게 맞네. 그래서 이 건물은 갑의 소임을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판결? 확인. 우리가 법원에 가서 모든 판결은 이 셋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형성이나 이행이나 확인. 응?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등기법이 판결이 3번 나와요. 아까 보존 넣기 할 수 있는 판결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때는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고. 아까 등기 없이도 넘어오는 판결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우리 등기는 공동으로 하는데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아, 이게 심화 과정인데 여러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판결이면 끝나요. 나중에 이제 할 건데. 그래서 거기 지금 보니까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공동인데, 그죠?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것은 확정된 거기 무슨 판결이 돼 있죠? 그래요. 이행 판결에서 들고 가서 여러분이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리고 요 매매일 때 여러분 실거래가액 하게 돼 있죠. 이제 중개사법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매매 계약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중간 생략 등기 혹시 들어봤어요? 네. 중간 잡부로 등기를 생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럼 등기는 어디서? 갑에서 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을로 오면 각종 세금을 내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부상 막바로 갑에서부터 누구로 앞으로? 병 앞으로 이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것을 나중에 이게 빈계약서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중간자 앞으로 등기를 생략됐다 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요것들이 이제 우리 등기법에 61년 정했대. 한 30년 지나니까 예? 강원도부터 막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많이 이뤄지네. 그래서 탈세가 네. 그걸 막기 위해서 1991년도에 국가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요. 그 특별조치법에서는 요 계약할 때 뭐 할 때? 계약할 때 이 계약서에 구청에 가서 투기 여부를 막은 거민 찍힌 뭐 찍힌? 거민 찍힌 계약서를 요구를 해요. 그게 이제 91년도에 요구해요. 근데 한 15년 지나다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다운 계약서가 등장하네. 무슨 계약서? 아, 다운 계약서 5억짜리를 3억에 적어놓고 2억을 탈세하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2006년부터 우리 매매예요, 매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결때는 요 매매에다가 우리 구청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죠. 뭐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매매일 때만 요구해요. 뭘 때만? 매매. 다른 때는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매매에서 실거래가액 등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첨부정보에 계약에다가 가로쳐놓고 거민 써 있어요. 예, 이제 계약일 때는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이렇게 거민 같은 거 요구해요. 그리고 거기 그 기억은 여러분 부동산 일부 안방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용의권 말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거기 뭐냐면 여러분 지분은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각하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어요. 분필하기 전에는 그런 거 나오고 우리 갑구에 주등기 이런 게 써 있죠, 그죠? 예, 공동 소유는 공유, 합의, 총유 이것들은 나중에 민법 조금 한 다음에 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상속 써 있나요? 네, 상속은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럼 아버지 재산은 등기한 넘어와요? 사망시 넘어와요? 사망시 넘어와요. 민법 187조에. 등기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죽는 순간 재산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다른 사람한테 팔라면, 뭐 하려면? 팔라면. 처분하려면 등기해놓고 팔으라, 그죠? 그죠? 그 처분하면 등기도 가는 거 찾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단독, 공동. 단독. 그리고 단독이니까 쭉 오다가 첨부서면에 등기필 정보, 인감 이런 거 가져가지 않는다. 그럼 요거 기억나나요? 자, 우리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수 있었죠. 그죠?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수 있어요. 그때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요거 하나는 조금 외우고 있어요. 요거는. 아까 일용이는 됐죠. 그죠? 일용이 엄마는 됐잖아요.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에 일부에 대해서 아까 용의권은 가능했죠, 그죠? 그래서 일용이 엄마는 등기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이해하겠죠, 그죠? 근데 지분만 뭐만 지분 이렇게 표현해요. 지분만 용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안겨야 돼요. 무슨 보상은? 용보상. 용이 용의권이에요. 일용에서 지용이 안 된다 그러는데 용의권이 안 되고 아까 보존 등기 지분만 됐나요, 안 됐나요? 위에 1번에 보존 등기 자기 지분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지금 자기 지분만 3번에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일부 지분만 용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지분만 용보상 안 되지만 일용이 엄만 되지만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상속 등기 지금 자기 지분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은 단체성이라 전원이 오야 돼요. 자기 지분만 허용해 주지 않아요. 나중에 요거 여러분 다 암기사항이 있어요. 암기사항에서 여기 지분만 용보상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유증이라고 써 있죠. 맞죠?
유종은 돈 많은 할아버지니까 마담한테 주는 거라고 했죠. 유언회에서 무상으로. 거기 이제 우리 유중에는 종류가, 마담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예. 할아버지가 내가 요 재산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여러 재산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A 집, B 집, C 집, C 토집 3분의 1씩 줘라. 10%에 줘라. 이렇게 지분적으로 주는 유중을 포괄적 유중이라고 그래요. 무슨 유중? 포괄. 예. 포괄적 유중은 지분 비율로 주는 거야. 3분의 1씩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특정 물건을 지정해서 줄 수 있죠. 그죠? 예. A 토지는 김마담 가져가고 B 토지는 C마담, D 토지는 E마담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특정 물건을 지정해서 주는 유중을 무슨 유중? 예. 특정 유중이에요. 둘 다 유중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주느냐? 비율적으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 물건을 지정해서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적으로 주는 것을 포괄적으로 준다 해서 포괄적 유중이라고, 특정 물건을 지정해서 주는 것을 특정 유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유중 중에서 상속과 같은 유중이 있죠. 아까 여러분 상속인이 3사람이면 우리는 균분 상속이라 3분의 1씩 가져갔죠. 그죠? 3분의 1씩 가져가는 유중이 지금 무슨 유중이에요? 포괄중이지. 맞죠? 그럼 아까 우리 상속 재산은 언제 넘어왔죠? 사망. 그럼 포괄 유중 중 언제 넘어와요? 사망시 넘어와요. 187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정 유정은 특정 물건을 줬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등기에 넘어와요. 이건 186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86조 등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등기로 가겠죠. 이거는 처분하기 위해서 가겠고, 이건 성립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유중은 단독이라고 했어요. 공동. 거기 공동이라고 써있지. 상속은 공동, 단독. 단독. 유중은 단독, 공동. 공동. 그럼 공동이라는 것은 누가 가는 거죠? 권리자와 의무자. 이제 권리자는 나중에 다방 마담을 수중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라고요? 수중자. 여러분, 갑이 할아버지일 수 있죠. 그죠? 갑을 유중자라고 그래요. 갑을. 할아버지를 유중자. 유중을 준 사람. 자, 요 을을 마담을 이렇게 수중자다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유언할 때 여러분 유언장 작성할까요? 안 할까요? 유언장 작성해야 되지. 유중은 종류가 5가지 종류만 있어요. 유효해요. 나중에 5가지 종류 이외에는 안 돼요. 뭐 말로 유중했을 때는 무슨 공증받고 이래야 유효해요. 그래서 유언장 작성할 때 유언장 가서 만약에 변호사한테 가서 변호사한테 유언장 작성할 수 있죠. 그죠? 요 사람을 나중에 유언 집행자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예, 유언 집행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죠? 그럼 유중은 아까 공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동은 누가 가는 게 공동이죠? 권리자와 의무죠. 그럼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못하죠. 그죠? 근데 할아버지 요 수중자 있죠. 그죠? 요 사람이 이제 권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득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할아버지 아까 유언을 집행하는 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사람들이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의무자가 돼서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유중은. 거기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포괄 특정할 것 없이 다 공동이에요. 그 포괄 유중은 언제 넘어오고? 사망. 특정 유중은? 등기. 여러분 이거 한 거 지금 복수 보는 거예요. 맞죠? 네, 시간 남을 때까지 복수보다가 이거 지금 쭉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세요. 원인 날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러분 유언장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유언장에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김마담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10억 주겠대. 유언장에. 그럼 합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합격한 날짜가 원인 날짜겠죠. 맞죠? 네, 그게 이제 원인 날짜가 되는 거죠. 조건 성취 날이 원인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유중재산을 잠깐 보세요. 그 밑에 이런 것들 요거 여러분 요거 해석만 되면 돼요. 요거 있을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석이 못하는 것은 저한테 이제 해석 들어서 그거 해석만 되면 되거든요. 자, 유중재산은 할아버지 거예요? 마담 건가요? 상속인 건가요? 누구한테 줬어요? 할아버지가? 마담. 그럼 여러분 비용 들어가면서 자꾸 생각해보세요. 상속 등기하고 뭐하고? 상속 등기하고 넘어갈까요? 막바로 넘어갈까요? 막바로 넘어가겠지. 비용 들어가면서 상속인 해주지? 안 해요. 마담 건데. 그래서 상속 등기 이씨 없이 상속 등기 없이 그냥 막바로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써있죠. 맞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유류분이란 뭐냐면 유산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결론만 알으면 되는 거죠. 그죠? 꼭 처자식한테 남겨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유류분을 취임해 할아버지는 유류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등기하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한 사람이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침해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을 했더라도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수리, 받아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각하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면, 수리해주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첨부소멸이 유언장이고, 유증은 단독이었어요, 공동. 공동. 우리 공동일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간 가져간다 그랬죠, 그죠? 거기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우리 요게 여러분 하나 중요했죠, 여러분. 그 기억만. 나머지 나중에 보기 보는데, 가등기 할 때 보는데, 이거죠, 여러분. 마담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포괄적 수증이자죠, 그죠? 마담은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 뭐 알으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면 각자 자기 지분만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상속이 있었죠, 그죠? 상속은 아까 자기 지분만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 이게 차이야. 그 유증은 돼, 안 돼? 돼. 그리고 상속은 지금 단독이었어요, 공도. 단독. 유증은 단독, 공도. 공도.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유증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형 같은 거 보고 진정, 명예, 환매, 신탁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이런 것도 오른쪽에 8가지 나와요? 8가지 나오죠, 그죠? 요거 이제 하나씩 하면 돼요. 여러분, 환매는요, 민법에서 이제 환매를 배울 텐데, 매매 반대가 환매거든요. 뭐의 반대가 환매라고요? 매매. 파는 것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요,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때는 매도인이 뭐가 됐죠? 의무자. 맞죠? 거기 지금 2번 늦게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매수인이 뭐가 됐죠? 매수인이 권리자 됐죠, 그죠? 그럼 환매는 매매에 같다고 했어요,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권리자 의무자가 같을까요, 반대될까? 반대되겠지.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이제 의무자, 권리자 되겠고,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겠지. 매매 반대 환매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환매 계약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동그라미 거기 7번에 보시면 환매 써 있죠. 맞아요? 매도인이 이제 권리자고 매수인이 의무자 써 있죠. 그 여러분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써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약지 보이기만 임의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 환매 등기할 때 기간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위에 보면 필요해 가지고 대금 비용 이렇게 써 있나요? 요건 필요적이에요. 근데 그 기간 나온 것은 나중에 다 임의적이에요. 그리고 환매는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별개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 환매 등기할 때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내가 다시 사오게 되는 환매는 동시에 가서 신청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신청해야 된다고요? 동시에. 그 오른쪽에 쭉 오다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 신청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환매 등기를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유에서 각하시켜 버려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신청서는 왼쪽에 보면 디귿에 별개의 신청서 이렇게 써 있나요? 예. 그리고 지금 환매는요, 지금 파는 물건을 다시 사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환매는 갑구해 줄까요, 을구해 줄까요? 갑구해 줘요. 환매는 을구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환매는 지금 갑이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그죠? 이해가면서 이 소유권 이전기와 환매 등기는 아까 어떻게 신청해야 된다고요? 동시. 어떻게 신청한다고? 동시. 근데 아까 매도인이 권리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요새 환매. 그럼 동시 신청하니까 지금 환매는 소유권이 이렇게 바로 밑에다 다시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구해 주잖아요. 그 환매도 다시 사오는 거 갑구해 줘요, 을구해 줘요? 갑구해 주고. 자 보세요. 아까 이 순위번호 적어줄 때. 지금 환매는 요 소유권 이등기와 순위가 같아야 될까요? 동시에 갔으니까. 달해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지. 어떻게 왔다고요? 두 등기가? 동시에. 동시에 안 하면 거부한다니까. 등기소에서 동시에 안 하면 받아주지 않아요. 거부해요. 각하예요. 그럼 동시에 하는데 소유권 이렇게 2번이고 환매는 3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2- 부기 등기해줘요. 그게 무슨 등기 해준다고요? 부기 등기해줘요, 나중에. 그래서요, 나중에 여러분 잠깐 볼게요. 제가 아까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갑에서 을로 가는 것은 주등기죠. 아까 그랬잖아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은 무슨 등기죠? 부기 등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특약 나온 거, 뭐 나온 거? 특약. 특약 나온 것은 우의 권리를 특약한 거죠, 그죠? 이렇게 특약 나온 건 무조건 부기 등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3가지 특약이 있거든요. 아까요, 여러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에 5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5년 동안에는 나누지 말자. 그럼 그 특약도 무슨 등기를 해준다고요?
부기 등기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단독으로 가서 신청 혼사불명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나요? 그 22번 느끼 가볼까요? 21번 느끼네. 이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책 찾으려면 엄청나거든. 자, 여러분. 우리 말소 등기는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같았어요? 반대됐어요? 반대됐죠? 여러분 잠깐 해볼게요. 자,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을하고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그죠? 전세 계약에서. 그때 권리자가 누구였었어요? 전세권자가 권리자죠. 그죠? 왜냐하면 사용 수익권을 이 사람이 뺏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용 수익권이 이 사람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집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뭐라고 한다고요? 설정사. 예, 전세권을 만들어준 사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죠? 예,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죠? 등기? 의무자. 요가 뭐가 되죠? 권리자. 이게 설정 등기할 때 처음 하는 등기. 그죠? 왜냐하면 사용 수익권을 뺏어갔잖아요. 맞죠? 여기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서. 그래. 그러다가 여기 사라지면 요 사용수익이 다시 이 사람을 가잖아. 맞죠? 손속기간이 끝나면 그럼 그걸 말소 등기한다고 그러죠. 그죠? 말소 등기할 때는 이제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 이제 손해 보겠지. 사용수익이 다시 집주인으로 가잖아. 그럼 권리자가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 그럼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같아요? 반대돼요? 반대돼요. 발생하고 소멸이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가는 게 원칙이야. 어떻게 가는 게 원칙이라고? 공동. 근데 예외적으로 이 말소 원인에 따라서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게 그 세 가지가 암기했잖아요. 무슨 불명? 혼사불명. 혼은 혼동이죠. 그죠? 사는 아까 사망하면 우리 권리 소멸하자 우리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망 소멸 특약이 행해졌을 때 이거 가지고 사망했을 때는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특약할 때 뭐 할 때? 특약할 때 그 등기 형식이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라니까. 아까 특약, 약정 이렇게 나오면 무슨 등기라고 한다고요? 부기등기.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법조문에 세 가지 특약이 나와요.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부기등기. 아까 여러분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할 때 그랬죠?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도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부기등기. 여러분 기본서 나오면 거기 다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사망하면 권리 소멸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건 다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고요? 그래요. 특약 나오면 다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도 그 갑부에 무슨 등기라고 써 있죠? 부기등기 써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환매 등기도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요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각종 권리에 그 뒤에 신탁 등기 나중에 보시고. 예. 9번 등기 있었죠. 용의권 나오죠. 그죠? 지금 소유권 이전 이제 받고 용의권에 여러분 지상권이 있다고 그랬죠. 지상권 누구 생각하라고 했죠? 누구? 한전. 무슨 전? 한전. 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한전이 송전탑 세워서 지금 전기 송신하고 있죠. 그죠? 요 이 땅 소유권을 사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겠죠. 엄청나게 뭐 전국적으로 이 송신하고. 그래서 무슨 권리로 빌려 쓰는 거예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 우리 지상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물, 수목, 공작물이죠. 그죠? 공작물을 소유하게 해서 타인 토지나 초지의 전부나 일부를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지상권. 그럼 둘이 지상권 계약을 하겠지. 그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186조에 의해서 뭐 해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야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 그 등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단독으로 가요? 계약이니까 공동이에요. 공동이 이제 을구에 있는 것은 다 공동이에요. 대개 계약이니까. 그럼 공동은 누가 가는 게 공동이죠? 권리자와 의무자. 그럼 권리자가 누구예요? 지상권. 이 한전을 지상권자라 그러죠. 그죠? 지상권을 이 사람을 취득했으니까. 의무자가 누구예요? 지상권? 설정. 예. 지상권을 만들어준 사람이 토지주인, 땅주인, 이거 설정자라고 했죠. 그죠? 지상권, 이 사람을 설정자를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해요.
거기 여러분 신청서에 필요적 있고 임의적 있었죠? 아까 임의적은 무슨 보이기만 임의적? 약지 보이기.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지료 이렇게 써 있나요? 존속 기간 써 있죠, 그죠? 그 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고 써 있죠, 그죠? 근데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임의적. 예? 필요적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거 나중에 보고 약지 보이기만 임의적이고 나머지 다 필요적이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첨부 정보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요. 여러분 일용이 엄마 가능했나요? 예,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가능했죠. 지상권 용의권 맞죠? 그럼 일부에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부에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일부일 때는 뭐만 갖다 주면 될까요? 도면 갖다 줘요. 전부일 때, 일부일 때. 일부, 전부일 때는 도면 안 가져가고,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의 일부일 때만 도면 갖다 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 중요하지 않고. 근데 오른쪽에 여러분, 아까 지분에 대해서 용보상 안 됐죠? 지분에 대한 용의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각하사유에 써 있죠, 그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용의권들은 배타성이라 한 번 한전한테 주는 거 이중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중 들으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을구에다가 주등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런데 구분 지상권 나와 있고, 여러분 우리 지역권 있었잖아요. 지역권은 요역지 있고 승역지 있다고 그랬죠? 맞죠? 네, 요역지에 있고 승역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오늘은 그 한 10 몇 번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17번부터는 지난주 했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첫 시간부터 하는 것과 오늘까지 하는 것까지 지난주까지 한 거 복습해 주는 거예요. 그 전주까지. 자, 지역권은 이런 걸 생각해 가면 돼요. 우리 시골에 저수지가 있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논이 있고 을이 가지고 있는 논이 있죠. 우리 논에다가 모를 심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죠? 갑논이 꽉 막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갑의 논에다가 송수관을 매설해서 물을 끌어들이면 논농사 질 수 있죠.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수할 목적으로 을은 자기 토지의 편의 구해서 타인 토지 있죠, 그죠? 갑의 토지에 전부나 일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지역권이다, 그죠, 그죠? 지역권도 지금 물권이니까 계약했겠죠, 그죠? 뭐 해야 쓸 수 있어요? 등기. 그럼 공동으로 가겠죠, 계약이니까. 그럼 공동으로 간다니까, 요거 먼저 해야 되네. 요 승낙이 준 토지 있죠, 그죠? 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승역지라고 그래요. 승낙이 준다고 해서. 승낙이 필요한 토지 있죠, 그죠? 요걸 뭐라 한다고요? 요역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역지로 해서 승역지의 일부나 전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뭐 해야? 등기. 그럼 등기로 가겠죠. 공동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권리자와 의무자. 그럼 권리자가 누구예요? 요 사람이 유리하겠지. 요역지 소유자가 뭐가 되고? 권리자. 승역지 소유자가 뭐가 되고?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요. 거기 지금 필요적 기록사항 몇 가지 나와 있죠, 그죠? 거기 약지 보이기 없죠, 그죠? 뭐 어떤 땅이 요역지인지 그 표시하고 목적 범위가 이게고.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여러분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잠깐 져볼게요. 범위에서요. 승역지는 여기 한 필지 전부거든요. 그럼 전부 빌려줄 수도 있고 일부만 빌려줄 수도 있지. 그래서 일부가 빌려주는 게 요역지예요, 승역지? 승역지야. 요역지는 일부에 돼요, 전부에 돼? 전부에 돼. 일부일 때는 이 땅은 논농사 못 짓지. 맞죠? 그럼 일부가 되는 것이 승역지예요, 요역지? 승역지. 그럼 일부일 때만 뭐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도면만 가져가면 되죠, 그죠? 근데 거기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요역지는 승역지는 전부 일부도 되고 도면인데 요역지는 전부 써 있죠. 그런 거 써 있고요. 자, 오른쪽에 아까 지분은 용의권 안 된다고 돼 있죠, 그죠? 부동산 일부는 얼마인지 가능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 깊게 보시게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잠깐 볼게요. 우리 승역지와 요역지가 관할이 붙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관할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떨어져 있어도 돼요. 그때 우리가 어느 등기소에 가서 지역권 등기다로 신청으로 간다고요? 그래요. 아까 승역지 등기, 송수관이 승역지에 매수되어 있으니까 승역지에 우리가 지역권 등기다라고 아까 이 사람 두 사람이 권리자 의무자 같이 가요. 그럼 요역지에다가도 지역권이 있다고 표시했다고 그랬죠, 그죠? 요걸 등기하니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직권. 그럼 거기 보세요. 그 직권이라는 부분에 어디가 직권이에요? 승역지가 직권이에요? 요역지가 직권이에요? 요역지 직권 이렇게 써 있지. 승역지 직권 이렇게 안 써 있잖아. 맞죠?
그래서 지역권은 승역지, 의역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전세권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요거 저거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게 전세권이죠. 그죠? 그럼 전세권도 공동으로 가겠죠. 계약했으니까. 권리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아까 필요적 기록상은 약지 보이기만 필요적이고 나머지 임의적이죠. 그죠? 자, 임의적이 약지 보이기잖아요. 그죠? 존속 기간 나온 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것들은 임의적인데 기억해 보시면 전세금과 범위가 필요적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그러면 용익권은 일용이 엄마 가능했죠? 일부에 가능할 때 도면 갖다 준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용익권이 전세권은 요게 중요해요. 각하 사유가. 아까 지용이는 됐어요, 안 됐어요? 지분만 용보상 안 됐잖아요. 그죠? 지분만에 대한 전세권 안 됐고. 야, 여러분 농지 전세 돼야 안 된다 그래. 예, 농지 전세 안 받아줘요. 소장농 양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 전세 줘야 안 돼요. 안 돼요. 한 사람한테 전세 주고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은 다 각하시키고 을구에다가 무슨 느끼 해준다? 그거 주등기 해줍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거기 12번에 무슨 느끼 써 있죠? 저당권은 누가 갖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은행이 갖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그죠? 그래서 을이 이제 저당권자, 은행이죠. 은행. 그리고 역시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공동으로 가겠죠. 그죠? 권리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가 은행이 권리자. 의무자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여러분 우리 필요적 기록상이 있었죠. 그죠? 돈이 얼마 갚을지 채권액과 채무자고. 그럼 요거 여러분 잠깐 적을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적으세요. 우리 소유물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죠. 맞죠? 근데 아까 여러분 소유물 말고 전세권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우리 전세권 전세금 2억 받을 수 있는 거 가지고 전세권 설정된 게 된 걸 가지고 자 농협에 가서 1억 5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우리가 전세권을 저당 잡았다고 해서 이걸 전세권 목적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맞죠?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보세요. 지금 소유물로부터 최초로 발생하는 이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 줬어요. 자, 전세권은 주등기 줬어요. 부기등기. 주등기고. 아까 소유물로부터 최초로 발생하는 저당권 설정이 있었죠. 그죠? 이거 값을 가는 거잖아요. 그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해주겠지. 근데 여러분, 전세권에서 저당권을 갈 수 있죠. 그죠? 이건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3번 붙였어요. 1- 써줬어요. 1- 이렇게 부기등기 해준다 그랬지. 맞죠? 그럼 여러분, 최우측에 보세요. 그 12번에 저당권에 주등기, 부기등기 써 있어요? 8번에 소 써 있어요. 소? 소라는 게 무슨 권이죠? 소유권을 저당 잡은 것은 무슨 있기? 주등기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기등기에서 전세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12번 등기 보는 거예요. 12번의 우측이 8번째. 맞아요? 네. 전세권 목적 저당권은 무슨 있기라고요? 부기등기. 맞죠? 여러분 보세요. 자, 소유물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지금 갑에서 을로 가는 거죠? 소유자부터 처음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을구에 무슨 있게 해준다고? 주등기. 그럼 이렇게 소유권, 전세권의 저당권을 가져, 그죠? 두 번째 가는 거잖아요. 이거 주등기, 부기등기. 이 사람은 이게 만약에 1번 있다가 여기 2번에 또 다른 저당권자, 농협자, 은행이 있다고 보세요. 이쪽이 지금 쓸 거 여기 쓴 거죠, 그죠? 여기 쓴 것 뿐이잖아요. 이 사람은 1번이 경매되더라도 1번 순위로 전세권이 2억 받자고 1억 5천만 원 농협 불려줬잖아요. 이거 10번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대가 아까 갑에서 을로 가는 거는 지금 소유자로부터 처음 가는 거죠. 그죠? 그건 무슨 느끼고? 주등기고. 소유자로부터 여러분 두 번째 가는 게 있었잖아요.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서 여기 조금 필요적에서 아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목적일 때 이 몇 번 전세권, 몇 번 저당권인지 요 표시, 요게 필요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약지 보이기가 임의적이죠. 그죠? 변제액이나 이자, 그 저당권액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에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자, 여러분, 목적물이 몇 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 가져갔어요. 5개 이상이고. 아까 우리 공유 지분은 저당권 잡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 아까 용익권하고 나머지 다 반대라니까. 지분은 용익권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요. 지형이. 그럼 나머지 저당권은 용의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지분이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여러분 부부 공동명의로 2분의 1씩 집 사죠. 은행에 2분의 1씩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돼요. 은행이 대출 받는 게 저당권이잖아. 공유 지분은 얼마든지 저당권 할 수 있다니까. 아까 용의권하고 무조건 반대라니까. 용의권 4가지. 등기법은 용의권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용의권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일용의 엄마. 무슨 엄마? 일용의. 일부의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은 가능한. 근데 지용의 엄마는 안 돼.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안 돼. 나중에 암기상 1번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보니까 저당권 용의권이 아니죠. 그죠? 그럼 지분에 줄 수 있지만 부동산의 일부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본 거죠. 그죠? 전전주까지. 지난주 보면 17번부터 쭉 본 거잖아요. 맞죠? 예, 요거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나중에 이제 기본세 여기다 조금 한두 개 더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 대개 등기법 다 손들어요, 여러분. 선생님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손들어. 왜 손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지 말고 등기 지적권만 해서 점수 따라고. 그런데 이거 하면 끝이에요, 이거.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그 검은색 칠한 거 있어요? 예, 그거 검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읽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읽지 말고 어떻게 읽어라? 옆으로. 소유권 보증할 때 무슨 등기하고 이럴 때는 소유권 보증 해준다 안 해준다. 신청서에는 뭐 적어야 되고 첨부 서류는 뭐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누가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법은요. 다 손드는 게 책 보면 그냥 나열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0페이지를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손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포인트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게 어느 포인트인지 알으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그거 말하면 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하고, 자, 연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오늘 며칠이죠? 다음 주에는 뭐 있나요? 없죠, 그죠? 다음 주에 여러분 잘 쉬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부터 다시 제가 그 기본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가 강의 노트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지금 오늘 시범 해가지고 이따 이제 끝나고 PPT 한번 시범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범 하면은 여러분이 더 책체감 있게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책 읽어가면서. 그래서 요 지금 나눠준 자료 있죠, 그죠? 요 지적법 2개 나눠줬죠. 등기법 나눠줬죠. 여러분 암기사항은 제가 1월달부터 줄게요. 무슨 알겠어요? 지적법 암기사항, 등기법 암기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만 다시 하면은 더 여러분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감기 이러면 안 되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나는 합격한다. 그거 한마디만 외치고 우리 마치죠, 그죠? 자, 나는 반드시 합격! 예. 자, 고생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